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점검하면서 이슈를 통해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수급을 토대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그걸로 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어저께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오늘도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역시나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1,780억 원가량 순매수, 선물 시장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쭉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점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눈여겨보고 있다. 이들을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가도 되나? 이런 궁금증부터 풀어볼까요? 네.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 보면서 좋은 것 쪽으로만 포커스 맞춤 그런데 네. 코스닥은 한 1,3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좀 아쉽지만 코스닥이 좀 주춤거리는 거,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날 바이오주가 거의 또 흔들리는 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네.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이런 큰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게 되면은 반도체만 간다라고 표현을 할 그런 장세들이 있었죠. 네. 그에 따른 데자뷰가 떠오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흐름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와 시장 좋은 데가 아니라 코스닥은 철저하게 외면, 중소형주 외면, 오히려 대형주급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이런 반도체 쪽으로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끊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신고가 나오게 되면 지금이라도. 네. 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쯤인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왠지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거기다 좀 대답을 선뜻 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느냐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사이클에 대한 변화가 이제 거의 저점을 통과해서 네. 이제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이 가시화됐다는 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회복 속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13만 원 들어갔고 네. 뭐 다음 주 가게 되면 바로 정고점 때 15만 원 가고 이건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상황 쪽에서 회복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하게 되면 붙어 봐야죠. 붙어 보는데 어떻게 붙느냐 보면 또 저희가 마음은 저희만 급해요. 그쵸. 시장은 그냥 천천히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천천히 갈지 아닐지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액션은 취할 준비를 하지만 너무 한 번에 덜컥 사게 되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줄겠죠. 그런 거 봐가시면서 맞다 하지만 좀 더 두드려 보면서 가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방향성 결국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같이 레디 준비는 하고 조금씩 따라가되 너무 한꺼번에 왕 이렇게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위험까지는 아닌데요. 보수적으로. 예, 버티면 또 나중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네. 이왕이면 주식은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정고점 때 신고가 난 종목이라서 관심은 높지만 그걸 거기서 지금 덜컥 사야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주 지금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것도 이제 종목을 좁혀가는 데 포인트가 되거든요. SK하이닉스요. 오, 답변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까?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용들 쭉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을 삽니다. 대형주를 사는데 중소형 쪽도 막 따라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기준은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이 생각나는데 어떤 기준을 맞춰가면서 움직인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대형주가 하나씩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나머지를 확대시키거나 초보장도 확대시키거나 수익 실현하고 다음 자리 보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중심이 되는 종목은 SK하이닉스가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봤는데 기아 이 종목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동차주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것이란 말이 참 많았지만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외국인 매수세 배경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생이 형님보다 더 잘합니다. 네.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달까지 봤었을 때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해외 총 판매를 보게 되면 그만큼 잘 하다 보니까 부각을 좀 더
뛰는 건 맞을 것 같고, 근데 큰 그림상의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싸고 좋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주가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원래 상반기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좀 주춤할 거야. 또 약간의 피크아웃 논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하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하는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애써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애써서. 네. 그렇긴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자동차를 사야 될 이유를 특별히 못 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내연기관 찾아보니까 다 같이 좀 저평가인 건 맞겠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 그래도 혹시 3분기 잘 나오게 되면 4분기가 피크아웃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작년 말부터인가 계속 또 꾸준하게 매수 기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효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가야 나올 것 같아요. 내년 가서 그래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전기차를 잘 판다 안쪽에 나왔었을 때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내구재라고 그러죠. 네. 내구재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사게 되면 오래 쓴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필수 소비재도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의 성격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런 쪽의 성격이 나오면서 어떤 그 금리 올라간 것보다 좀 더 베타적인 성격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이 가져갈 텐데 그건 됐고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거는 판매량 유지가 되면서 전기차 쪽에 속도가 나는 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결론은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리해서 자동차 쪽을 이쪽을 다 몰아가야지라고 하기에는 실적 보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을 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요 소액 섹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섹터들도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게요. 건설주가 그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건설주 주가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올해 가장 유행했던 건설 쪽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네. 순살자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부실. 그런 게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나왔던 거는 PF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실 얘기들. 이게 마무리가 됐겠느냐? 내년 가면 또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금리 높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다 유동성과 관련된 쪽에서는 건설주의 악재겠죠. 네. 근데 이런 걸 다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많이 싸다. 건설주 PER 따지면 뭐 2배는 그냥 기본입니다. 네, 그 이하로 되는 거 뭐 자산 대비 PBR 뭐 0.3배, 2배는 널렸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싸긴 싼데 이거를 사서 기다려 보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황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최근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또 막 고가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은 좀 높아지긴 하는데 거래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 맞는 거냐?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 분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온도 격차가 큰 건데 이걸 보고 지금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턴했다라고 보기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긴 싸지만 변화가 들어오면 사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지금은 관망하겠습니다. 중립의 의견.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 뭐 이런 건 좁히기 좀 어렵겠습니까? 아직은 관망해 보자. 관망인데 종목을 찾을 수는 없겠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냥 큰 종목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약간 또 현대건설 네. 이런 종목들은 약간 그래도 해외 쪽에서 뭔가 좀 끌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살짝 해외 시장.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해외에서 뭐 성과를 네. 내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소외됐던 섹터 중에서 호텔과 면세점주도 봐야겠죠. 오랫동안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뭐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소식으로 잠깐 반짝하기도 했어요. 이 관련된 종목들, 이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근데 저희가 너무 기대가 컸나 봅니다. 네. 기대가 커서 이번에 국경절 때도 이만큼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오긴 왔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왔는데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모멘텀 소멸 과정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왔는데 중국인들이 그만큼 안 썼다라든가 또 지금 그러면 계속 들어올 것이냐 네. 단기적으로는 비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당장은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리스크가 좀 관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수기 겪기 위한 또 바닥을 찾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쪽에서 당장 접근하기는 아직 저점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외 섹터들 가운데 저희가 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을지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또 찾고 찾아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 11월 16일 가게 되면은 지스타 2023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찾다 거기까지 가네요. 게임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솔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 얘기나 그런 걸 또 맞춰가기 시작할 거고 그때 많이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AI를 통해서 얼마큼 게임사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결과물들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인건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많이 좀 감소가 되겠죠. 네. 수익성의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주목할 만한 종목. 지스타 개최에 대해서 저희가 모멘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주목할 종목은 네, 펄어비스인데요. 네. 네, 지금 주가는 바닥은 마련됐습니다. 근데 중기 저항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아마 48,000원대 안착해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아직은 관망을 하시되 네. 모멘텀 살아나나 그러면 일단 트레이딩이라도 한번 붙어보자라는 입장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수급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